안녕하세요, 나침반 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는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특목고의 대학 진학에 대해서 조금 왜곡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혹시 오늘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나 다시 듣기를 통해서 그 어제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상당히 좀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질문에 이어서 부모님들의 고충도 계시지 않을까요? 이제 수원도 사실은 과거에는 우수한 아이들이 특목고 진학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수원 내 일반고의 상황이나 이런 것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그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일반고의 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이 필요하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8월 말에 발표될 안에도 뭐 보도가 예. 되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구조는 뭐 확정돼 있는 것 같아요. 내신 학교 생활이 70%고 수능이 한 30% 정도를 예. 차지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특목고만 제외가 돼 있는 거고 음. 그러면 학교 생활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순간에 이해한 걸 얼마나 잘 예. 이제 시험 보고 적용하냐의 문제고 예. 수능은 말 그대로 대학 들어가서 수학 능력이 있냐를 측정하는 거니까 예. 대학들이 이 최저 기준을 포기를 못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국영수, 과, 사회 이렇게 5과목을 이제 일반적으로 수능 과목인데 예를 들면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영어가 4등급인 친구가 명문대에 들어가면 원서로 수업하는 거 네. 감당 안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 건데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특목고 애들도 수능 최저에 적용 같이 받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일반고가 각성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 학교는 수능을 못하는 학교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최대한 그 대학 가서 공부도 염두에 두고 학업 능력을 키우는데 좀 집중해야 될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학생들이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대학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 공부 기준을 잡아서 가는 게 예. 맞다. 특히 이제 요즘 뭐 일반적으로 사교육 업계에서 학교 수준을 판단할 때 학교 내신이 수능하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예.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학교 내신이 수능보다 쉬운 학교는 예. 사실은 좀 떨어지는 학교다. 수능 체제 못 맞춘다. 예. 뭐 예를 들면 완전히 방식이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토론 방식으로 가는 경우는 다른 예. 예외지만 어차피 학업 위주로 하는데도 그 문제를 애들 수준에 맞춰서만 내주고 개념을 이해했는지 수준만 확인하는 그렇죠. 일반고도 그래서 있죠. 예. 사실은 그게 잘 배치돼서 운영이 되고 그 중요성도 인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병행된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먼저는 저는 중학교인 것 같아요. 중학교 예. 때 아이들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학업 역량 자체가 생기는 이 예. 시기에 중학교는 두 부류밖에 없는 거죠. 특목을 맹목으로 쫓는 애들하고 아예 노는 애들. 사실 이 두 부류가 예. 있기 때문에 사실 요 중간에서 좀 탄탄하게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키워가는 그런 예. 프로그램들이 뭐 자유학년제 학교 변화와 예. 병행이 돼서 어차피 시험 제도가 수능이 이번에도 그냥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현명한 대처가 좀 필요하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예. 예. 실제로 그 이렇게 입시 개편안이 되어지는 의도와 교육과정 바뀐 의도 중에 꽤 많은 것은 공교육 정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편안이 사실은 발표가 빨리 되고 그 고등학교들이 변화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8월에 발표되고 단 몇 개월 후에 입학 설명회를 하고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된다라면은 고등학교에서 이 변화를 대처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 이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야 학교들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아주 좋은 교육 과정과 입시 변화의 시기에 근본의 좋은 기회마저 놓치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이제 어차피 준비를 하시는 저희가 뭐 공직자들이나 뭐 공교육을 대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현실이니까 그럼 이제 소비자들 네, 입장에서 개별 부모님들께서 부모님이나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대처하는 게 맞냐라고 봤을 때는 뭐 학교 바뀌기 기다릴 수 없고요. 우리 애는 그러면 이미 졸업하고 날 거니 그럼 현재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는 기준은 두 가지다. 내신하고 수능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적어도 국영수과 사회 5과목 내에서 얼마만큼 균형 있게 준비시키냐가 사실은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그게 그나마 특목고 입시라고 하는 건 사교육 시장이 형성도 돼 있지만 이제 중학교에 다른 데서는 이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가 지금 과제인 것 같고요. 뭐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22년도 이제 대입 개편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나침반 쌤의 제안이 우월하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그 공론화 안으로 올라간 네 가지가 예. 몽땅 다 수능 최저는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였기 때문에 예. 없어지지 않을 거고 예. 기존에 있던 학교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양이 좀 늘어나긴 하겠죠. 없어지는 학교가. 하지만 이제 소위 우리가 명문대라고 생각하는 학교는 여전히 고집을 부릴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의 구조 수시 구조는 그대로 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니 예.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균형 있게 유지해라 이런 예. 측면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유학년제를 비롯해서 중학교 공교육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교 생활은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럼 이제 내가 학업 능력이나 어쨌든 시험을 지금 안 보고 대학 갈 길은 없어진 거니까 그러면 수능 적응력 그다음에 고등학교 내신 적응 능력을 예. 중학교에 갖도록 만드는 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 허황된 특목을 쫓아다니면서 학교 내신 시험 보는 방법을 깨치지 못하거나 또는 한 과목은 웬만큼 하고 다른 과목이 처지는 걸 방치하거나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험 보는 기술과 능력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중학교 내신을 통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특목고 다니는 많은 애들이 이런 허황된 허위 의식이 있죠. 자기는 경시 같은 수준 높은 공부를 하니 학교 내신 따위는 실수로 한두 개 틀려도 큰 문제는 없다.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시험 공부를 할 때 꼭 우리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골라서 외워야지. 뭐 이렇게 좀 편협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배우는 걸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각오로 좀 깊이 있게 공부도 하고 이게 대학 가면 필요하겠지 생각도 좀 해보면서 이제 좀 폭넓은 내신 대비를 하는 거 그런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현대 사회 특히 융합적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내 능력은 가장 부족한 부분이 내 능력을 결정할 거다. 예를 들면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영어를 못하는 걸로 인해 제약을 받을 게 상당히 클 것이고 아무리 내가 문과지만 수학을 너무 싫어하면 그걸로 인해 내 진로나 그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적어도 중고등학교까지는 이런 부분은 고1 정도까지죠. 국민 공통교육 과정까지는 최대한 균형 있게 얘를 갖춰가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세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목고 진학 전에는 말씀하신 것 같이 진로나 진학에 대한 탐색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이. 중요하죠. 근데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애들이 이제 특목고 입시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과거 준비를 시작한 애가 그때 무슨 진로를 생각해 볼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해보고 수학이 안 되면 문과로 바꾸자. 이게 유일한 진로죠. 뭐 그러니까 진로 문제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에서는 공부하는 거하고는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일관되게 선행 또는 일관되게 그 과목별 편향 이쪽으로 몰아가는 게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것 같이 국영수 사과 이제 주요 교과에 대해서라도 균형 있는 학습해야 된다. 그렇다면 초등학생, 중학생 때 이런 국영수 사과들에 대한 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또는 활동도 할 수 있다라면 어떤 것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알맞을까요? 뭐 요즘 교육과정 바뀐 거랑 저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이 이제 키 중에 하나인데 그 제가 놀란 거는 중학생들 중에 교과서나 자습서 같은 걸 보고 요약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요약을 잘 못해요. 그리고 성인들도 잘 못하잖아요. 그 요약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거로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낼 것이냐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경우도 없고 왜냐면 이거는 뭐 사교육에 단련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원 가면 다 주죠. 요약된 거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에 안 나오면 뭐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러면서 그걸 찍어주고 그러다 예. 보니 애들이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 이걸 언제까지 누가 해줘요?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풀어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아 국어하고 사회하고 영어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사회에 많은 부분이 연결돼 있어. 이게 독서나 비문학이라고 네. 불리우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책을 읽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연결되는 과목이 사실은 국영수과 사회 모두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예. 마치 수학을 하려면 문제만 풀면 되고 과학을 하려면 몇 가지 현상을 알고 외우면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학문의 융합 내지는 연관성 이런 것은. 근데 수능이란 시험은 그 학문 간의 융합 내지는 과목 간의 융합을 사고력을 통해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암기해서 단편적 지식만으로 그러니까 일부 최상위권의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내신은 감당이 되는데 수능에서 걸리는 건 이런 이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중학교의 학습에서 그런 걸 좀 경험도 해보고 하게 하려면 일단 자기가 그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필요하다.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영재고나 과고 같은 걸 준비하는 애들이 사회 공부하는 거 보면 시험 보기 한 3, 4주 전에 학원 가가지고 프린트 받아서 외우고 끝이죠. 요약 안 해보는 거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근데 두 번째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요즘 우리가 심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화라는 건 현재 배우는 게 앞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냐 사실은 생각을 하면서 풀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심화를 대체하는 가장 단순한 기술이 선행입니다. 뭐냐면 내가 현재까지 배운 지식으로 깊이 있게 앞으로 나올 거를 풀어가다 보면 이렇게 자꾸 연관되는 자기가 현재까지 배운 지식을 연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선행을 통해 이걸 해결을 해버리면 단편적으로 미리 2년치를 미리 배워놓으면 지금 배우는 걸 풀기에 되게 잘 풀려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선 미리만 하면은 도움된다라는 착각을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고2, 고3이 되면 대학교 거를 백날 선행해봐야 고2, 고3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기준 시점이 고2 때부터인데 이때부터 이제 선행 위주로 단련된 애들이 사고력이 없는 경우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고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늦은 거죠. 이미 늦은 거기 때문에 중학교 시기에 1번이 자기주도하는 거, 2번이 좀 심화하는 거. 심화는 제가 요 방송에서도 누차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문제나 한 가지 주제를 오래 하는 거 이게 심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를 오래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걸 하는 게 맞긴 한데 뭐가 먼저냐의 측면에서 보면 좀 길게 하나의 주제를 길게 또는 하나의 문제를 오래 풀면서 생각하는 거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죠. 접근하는 것들. 뭐 당연히 오래 하려다 보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그런 거 그런 거를 국영수과에서 나름 골고루. 근데 이게 공교육에서 되고 있어요. 공교육에서 되고 있고 근데 편차가 아직은 있는 거죠. 근데 엄마들이 공교육을 아직은 신뢰하지 않으니 사교육을 가는데 사교육은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행을 통해 각성시킨다. 하나밖에 없으니 그리고 더군다나 그 선행이 특목을 위한 선행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목을 위한 선행. 이제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학원 선택도 필요하고요. 그런 소비자가 바뀌면 저는 당연히 공급자도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학교 때 좀 그런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고등학교 선택의 기준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어떤 것들을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자, 고등학교 선택의 기준은 첫 번째로 내가 가서 감당이 가능한 학교에 가야 된다. 왜냐하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의 기대와 안 맞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특히 우리 젊은 어린 청소년들은
한 번 실패에 좌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1학년 때 내신을 망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깝깝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숫자로 보시는 거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자꾸 저는 통계나 숫자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1 기준으로 41만 명이면 전국의 1등급을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16,000명쯤 되는 겁니다. 2등급이 4만 5천 5만 명 많으면은 뭐 4만 5천 5만 명이라고 예. 보면 그러면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 기준으로 어느 정도에 있는지 위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 파악은 국영수가 사회 적어도 5과목을 갖고 하셔야 되고 뭐 평균 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우리 학교에서 지금 3등 정도 한다 반에서 예. 반에서 3등이면 30명인 경우 10%죠. 2등급입니다. 예. 그럼 현재의 수준에서는 중학교는 학교 간 차이가 안 크니까 그러면 2등급 후반부의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얘가 1등급 초반이나 2등급 초반이나 1등급 때 대학을 가면 굉장히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걸 하기에 유리한 조건인 학교가 어딘지를 판단하는 게 그게 현명한 거죠. 왜냐하면 현재 2등급 후반부에 있는 친구가 과고를 간다. 일단 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 가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등수를 얻어내긴 쉽지 않다. 예. 그러면 이제 일반고를 선택을 해서 현재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가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습 로드맵을 설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예. 오늘 말씀하고도 그 맥락이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요. 학부모 사연이 도착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반고의 학부모입니다. 학교에서 전교 1등, 반 1등에게 수상 실적 몰아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글쓰기 대회에서 반 1등 학생에게 다시 써서 제출하라고 기회를 더 준 다음에 1등을 실제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부모 입장에서는 괜히 선생님께 찍히지 않을까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 보입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뭐 실제 존재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제 아닌 학교들도 상당히 예.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학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 자, 예. 근데 그걸 당한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있다고 해결되는 건 없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학종을 없애면 좋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방향은 글로 가는 게 맞아요.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예. 저는 솔직히 상위권을 제외하고 그 비교과는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5등급이 글쓰기 1등 했다고 좋은 대학을 가진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자기 억울한 게 있겠죠. 해보는 건 좋잖아요. 뭐 좋은 예.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얘기해도 되는데 만약 이제 그걸 하나 못 받는 게 마치 예. 대학이 걸린 문제처럼 사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학을 가려면 네, 그러네요. 4, 5등급 친구가 대학을 가려면 글쓰기 중지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취미 활동으로 하면 되는 거지 학교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 또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내가 그다음 반 2등, 반 3등인데 1등에 빼서 갔어. 그 그것이 2, 3, 어차피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2, 3등은 좀 억울할 수 있으나 그래도 대학을 가려면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항을 해야죠. 예. 왜냐하면 본인은 그러고 게 있어. 도전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대학이 사실 어차피 학종으로 뭐 1등한테 뺏길 정도 수준이면 대학 가는데 학교가 미칠 영향력은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부를 아무리 못 써줘도 내가 시험 잘 봐서 가면 되는 거고 예. 당당하게 저는 얘기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애가 배우고 성장하고 예. 그다음에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게 되면 그런 일은 없어지겠죠. 예. 뭐 제시하는 방법은 뭐 학부모 회의에도 얘기하고 뭐 전체 회의도 얘기하고 아이도 학생회도 얘기를 해보고 예, 공식적 운영위원회를 건의도 하고.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근데 예.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예를 들면 교육청이나 뭐 청와대 민원실 이런 데 해가지고 내가 예. 니들을 다 죽이겠어. 예. 똑같은 짓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하고 그다음에 뭐 부당하게 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학교가 상을 주는 권한은 있지만 벌을 주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불이익이 뭐 수업 시간에 왕따를 시킨다 이런 걸 학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괜히 오지도 않을 피해 의식으로 이렇게 쪼는 거는 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제가 경찰인데 죄도 안 지어놓고 왠지 날 잡아갈지도 몰라. 지금이 일제 시대도 아니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네. 예,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게 맞겠네요. 예. 네. 자기주도 학습과 심화 학습 이 두 가지 부분을 특히나 초등학생, 중학생 시기에 아이들이 형성될 수 있게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나침반 쌤의 말씀 어제 오늘 감사합니다. 그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8월 대입 개편안 발표에 따라서 초중학생의 로드맵은 한 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주제로 전직 입학사정관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